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그 마음가짐만큼 강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당장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도 이 다시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삶의 어느 순간 버티기의 기술이 필요할 때 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6월 2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을 진열하는 대형 서점과 달리 취향에 따라 다양한 책들을 펼쳐놓은 독립서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특색을 살려 다양하게 변신을 시도하는 책방들이 있습니다. 네, 자본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존재만으로도 고유의 영역을 지켜내고요. 또 개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골목에 자리한 이 독립서점인데요. 아무리 또 무심해 보이는 책방이라도 매대 구석구석마다 주인의 손길이 닿아 있고요. 또 책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직접 펼쳐보지 않으면 그 매력을 다 알 수 없는 독립 출판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책의 가치를 정하는 곳입니다. 이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분들 한번 모셔봤는데요. 세 분의 책방지기 정혜심님, 이보람님 그리고 정지혜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우리 정지혜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여행 전문 독립 책방을 운영하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행 전문 독립 책방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혜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 무수막길에서 7평 작은 그림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혜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독립출판물 서점 책방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한 7평 크기 이보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독립서점을 이용해보신 분들의 경험담 환영하고요. 세 분에게 또 궁금한 이야기 또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이고요. 그리고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이 독립서점 매번 방문하고 싶다, 방문한다 막 이렇게 집 앞에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발을 좀 들여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세 분은 또 이 서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정혜심님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딱 이제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만 4년이요? 예. 횟수로 5년? 예. 네네네. 이보람님은 어떠세요? 저 2013년 11월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8년 좀 안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예. 그 동네 서점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초창기쯤에. 초창기 멤버시군요. 예. 뭐 2세대? 아쉽네요. 1세대가 아니어서. 예. 정재님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17년도 4월 1일에 생겼는데요. 지금 헬로 사장님이 2세대라는데 1세대고 제가 2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을 또 책방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전에는 뭐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놀라시는데 전공이 이런 문과 영역이 아니라 과학정책 이과였어요. 이과셨군요.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책방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에는 무슨 일 하셨는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보람님. 저는 사이트 서비스 기획이나 아니면 그 사이트 운영자 그런 쪽 일을 했어서 책방 오픈하기 전에 일단 독립출판물 관련 정보공유 사이트 운영을 먼저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 일을 그만두시고 독립서점을 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7년차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그때 되면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과연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지. 맞아요. 예. 저도 개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던 게 이제 독립출판물이라는 그때는 이름이 없었지만 약간 문화 매거진 그런 걸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 책을 좋아하셔서 이제 하던 일을 잠깐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셔서 책방으로 이제 옮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혜심님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독립서점만의 매력
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독립 서점의 매력이요. 예. 저는 취향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취향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예, 아까 그 대본 잠깐 봤습니다. 아, 제가. 예. 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취향을 나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공감대, 취미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른을 위한 그림책방이에요. 이제 그림책하면 아이들이 향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많죠. 실제는 0세에서 100세 모두가 읽어도 충분히 좋은 그림책들이 많거든요. 뭐 어른을 위한 동화도 있듯이 어른을 위한 그렇죠. 그림책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책들을 좋아하는 덕후들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관심사들을 실제 책방에서 프로그램화해서 해보는 거죠. 이 그런 장이 되죠. 죄송한 질문이지만 만화책과 그림책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아닙니다. 만화책도 있습니까? 분도 많습니다. 혹시나 있습니까? 만화책도? 예? 만화책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림책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독립 서점만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 문화의 공감대를 잡아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정지혜님은 아무래도 여행 쪽이잖아요. 네네. 저도 여행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겠네요. 그러면 많이 오시죠. 일단 그 여행지에 살았던 분들, 여행 가실 분들, 여행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 밖에도 동네에 살다가 내 동네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오시는 분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어디 여행에 대한 총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방에 책이나 출판물을 드릴 때 이보람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인디 서적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책방에 책을 드리실 때. 네, 저는 독립출판물 매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해내리긴 어렵지만 이런 주제로 책을 낼 수 있네 아니면 이런 크기로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책을 낼 수 있네 그런 좀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도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모난 책도 있고 오각형 책도 있고 판형만 얘기하자면 그런 다양한 모양의 책들도 있고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고정관념을 깬 책들 정말 얇거나 그런 책들 정말 얇다라면 몇 페이지도 안 되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까? 한 장 A4 용지 한 장을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만든 책도 있어요.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고정관념을 완전 깨네요. 손님들이 이제 펼쳐놓고 제대로 못 잡고 가는 그런 책들이죠.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그런 책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책방 운영한 지 한 8년이 되면서 40대가 되고 약간 제 관심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아니면 친환경, 채식, 약간 동물권 그런 거에 요즘 많이 들여오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독립서점의 매력은 이 주인장, 그러니까 책방지기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공감대를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오시는 분들도 좀 나누어질 것 같아요. 이브람님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약간 다른 시각의 책들을 보는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요. 연남동에 있는데 일부러 책방을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연남동에 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데이트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웨이팅하는 동안에 식당 웨이팅하는 동안에 좀 오시는 곳인데 와서 이런 책도 있네. 그러니까요. 이거 노트야 뭐야? 약간 그런 이제 좀 독립출판물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고 하시니까. 구매량은 별도에. 그러니까요. 잠깐 이제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또 많이 찾아오시는군요. 정혜심님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림에 관련된 책이신데. 그림책 덕후들이 의외로 어른을 위한 그림책방이기 때문에 3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 수 있는 동네에 있지 않아서 딱 집어서 오시는 분들 정말 그림책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죠. 검색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죠.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군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정지혜님께서 이 책방에서 또 손님 중에 운명의 짝을 만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신 건데요. 뭘 창피하십니까? 참 운이 좋게도 책방 운영을 하다가 책방 손님이 단골이 되고 그러다가 저 커플이 되고 눈 뜨니까 이제 식장에서 손잡고
받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이렇게 또 운명의 짝을 또 책방에서 남다르시겠어요. 책방에 대한 애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책방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신랑을 평생 아이고. 만나지 못했겠죠. 네. 신랑 듣고 있나?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잘 여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독립서점이 또 하나 좋은 게 저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모임이나 이벤트 같은 활동도 굉장히 자주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운영하는 책방에서는 어떤 모임들을 또 주최를 하시고 어떤 만남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정희심님은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주최를 하십니까? 예, 한 달에 두세 개의 모임을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편이고요. 실제 저희는 타로를 통해서 그림책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타로 마스터이기도 하거든요. 아, 타로점을 통해서. 예. 타로를 해서 이제 그분에게 꼭 필요한 그림책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낭독 모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낭독을 해주시고 그 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이 책방지게님의 콘텐츠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모임도 다양화되겠네요. 네. 저 타로점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군요. 이브람님은 어떠세요? 어떤 모임 또 주최하고 계십니까? 저는 책방 모임이 많지 않은 책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책방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꾸준히 했던 게 책자랑이라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가져와서 너무 좋네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책도 알게 되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책방에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와서 자랑해달라. 근데 정말 별별 책이 다 있더라고요. 뭐 대학교 졸업 작품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되게 두꺼운 원서를 사갖고 온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림 그리려고 스케치북으로 사신 분도 계셨고. 아, 그 책을요? 네. 전혀 다른 용도로 네네.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꼭 읽지 않아도 저는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두꺼운 책 가져와서 전과 같은 거 가져와서 자려고 샀어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못 샀지만 다양한 분들이 네. 존재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재님은 여행 관련된 책이 아무래도 좀 많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여행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하는 것도 있고 책을 직접 쓰신 분이 저자가 오셔서 강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북콘서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많은 서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모아서 글쓰기 수업이나 책 만들기 수업도 하고 종종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치킨 소믈리에 대회라던가 보드게임 대회 그리고 제일 인기가 좋았던 건 4대4 책 소개팅을 책방에서 했었거든요. 소개팅까지 주최가 됩니까? 상황리에 잘 됐어요. 제가 결혼 전에 모셨어야 되는데 결혼 이후에 모셔서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취향과 개성이 가득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책방지기 세 분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책방지기 세 분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도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자, 7982님께서 체인화된 이 대형 서점이 대세가 된 요즘 독립서점을 응원합니다. 작은 서점이 있는 동네에 가면 더 정감이 가요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책을 구매하는 경로를 보면 거의 온라인 요즘에는 그리고 대형 서점, 그 역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경험이 많은데 요즘에 이렇게 작은 동네 서점들, 독립 서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6067님 소개팅 그 책방 어딘가요라고. 예, 또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 예. 뭐 또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자료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7222님께서 저희 동네에도 독립서점이 있는데요. 15개월째 셋째를 유모차에 태워서 서점에 들어가면요.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해 주시고 또 육아 관련 대화도 나눠주셔서 참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네 사랑방 역할도 좀 하는 것 같다. 이 동네 서점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좋아서 세 분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아무래도 좀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좀 어렵고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브람님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좀 제일 힘들까요? 책방지기들한테 뭐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좋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라고 다 대답을 할 텐데 아무래도 수입에 대한 네네 이게 수익이 큰 사업 장사는 아니어갖고 매출로 따지자면 그래서 좀 월세를 내는 것도 버겁고
거의 저도 8년을 했지만 8년 내내 모은 돈은 없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좀 감사한 거죠. 예, 네. 그래도 뭐 근근히 살아간다는 말은 마이너스는 안 난다라는 말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출이 계속 늘고 있긴 한데 나고 있군요. 네. 예, 아유 제가 잘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정희심님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예. 아니, 마이너스는 아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마이너스는 아니다. 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힘든 거는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인 기업.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포스터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응대도 제가 해야 되고 상담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건강을 진짜 챙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직원을 뽑기에는 또 인건비가 그렇죠. 또 자영업자로서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정지혜님은 운영하시는데 힘든 점. 저도 두 분처럼 이제 월세의 두려움이나 이제 건강이나 모든 걸 제가 해야 되는 부담감인데 아이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책방에서 성희롱 성추행이 많았어요. 어머나. 저는 아유, 아무래도 예. 그 제가 좀 체구가 많이 작은 편이기도 한데 그 자영업 특성상 항상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닫고 그 시간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오셨을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경찰서도 가서 합의도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이랬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점점 몇 번 겪으니까 네네네. 무뎌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웃으면서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뭐 하는 거지? 대응 매뉴얼이 생각이- 생겼군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아직도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자영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여행 전문 서점인데 어때요? 좀 코로나 영향 아무래도 자영업자시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코로나 영향 좀 받으셨죠? 어떻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농담조로 여행업계는, 제가 네. 그냥 풀칠할 때 살 풀도 없다 말을 하는데 입에 풀칠이 안 되는 네, 풀칠이 안 돼요. 상황이군요. 그래서 예. 그냥 숫자적으로 말하면 뒤에 공이 하나 사라졌다 말을 하거든요. 뒤에 공이 하나 사라졌다. 네, 왜냐하면 여행을 아이고. 가시고 싶으셔서 여행책을 사러 오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이제 백신도 생기고 여행 백신 제도도 있으니까 조금씩 네네. 나아지지 않을까 아유, 생각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제 곧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정혜심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어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제가요? 예,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예. 사람들과 소통하고 뭐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행인 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온라인 서비스를 조금 해놨었어요. 그림책 꾸러미라고 해서 네네. 이제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이제 책을 보내는 그런 온라인 꾸러미를 만들어서 뭐 온라인도 됐고 배송이 일단 됐기 때문에 배송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 책방은 굉장히 작잖아요. 최대 12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한 40명, 50명 정도 오히려. 모여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렇군요. 예, 심지어 외국에서도 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겠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방법을 찾으신 것 같네요. 예. 이보람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매출은 뭐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1인 그 부업으로 1인 출판사를 등록을 해서 책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매출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부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 책도 판매하지만 책도 만들고 있는 그렇군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자체의 도움이나 뭐 이렇게 좀 지역사회와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예.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뭐 도움을 준다든가 나라에서 어떤 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있나요, 정혜진님? 예, 저희 성동구 제가 관할인데 성동구에서는 좀 도서관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성동구 안에 있는 책방들에게 도서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선택적으로 다 주거든요. 예,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예, 예. 아, 이게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예, 예. 같이. 성동구 화이팅. 예, 다른 구 자랑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안 계십니까? 관악구도. 관악구도. 예, 예, 예. 저희 관악구는 가장 큰 특징은 관악구 책방들끼리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아, 모임이 또 있군요. 네, 저희끼리 그냥 관악구 책방 연합이라고 해서 종종 만나서 수다 떨면서 뭐 이것저것 해볼까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청이나 관악 그 문화재단 같은 데서 같이 뭘 해보자. 그래서 같이 공동 기획해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어요. 아, 점점 좋은 일들이 많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분함이 현재 그 출판 시장 보면은 저만 해도 그런데 대형 서점 아니면 온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근데 뭐 대형 서점이나 동네 서점이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고 이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책을 뭐 다양하게 많이 보고 싶으면은 뭐 대형 서점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집중과 선택을 하고 싶으면 와서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면 작은 서점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독자들한테는 다양한 문화 경험을 네, 체험시킬 수 있는. 확실히 대형 서점과는 차별화가 돼 있는 게 동네 서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모임의 활성화라든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실 대형 서점 가서 같은 책 보고 있는 분한테 같이 동호회 하나 만드실래요? 이럴 수는 없는 환경이니까 거기 괜히 말 걸었다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동네 서점 확실히 그런 정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시민 언젠가는 나도 독립서점을 차려보고 싶다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오늘 저희 담당 PD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이것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제 생각에는 자신의 분야를 조금 다양한 분야들을 좀 접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좀 연결하는, 그러니까 점을 좀 선으로 만들면 되게 다양한 책방지기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책방에 녹여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방지기로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저처럼 타로도 하고요, 강연도 하고요, 그림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뭐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좀 할 수가 있죠. 다양한 곳으로 파생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네. 자, 0720님께서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들어왔습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셨어요. 정지인님께서. 예, 이 대답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도서정가제. 제가 준비를 했나요? 눈빛이 그래 보였어요. 예. 저는 그냥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말하면은 네. 소비 작가가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책에는 그 작가가 쓴 가치랑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작가에게 그만큼의 대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과자 사 먹을 때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내가 희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정가제와 약간 좀 별개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책방 주인으로서의 삶, 이걸 꿈꾸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만족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이불암님, 100점 만점 중에 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7년 했는데 되게 회사를 많이 이직을 했었고 지금 그 책방은 그 이상의 8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저한테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 천직이다. 맞고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저한테는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 100점 만점에? 맞아요. 100점이에요. 100점입니까? 정혜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100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그렇게 밀려서 하실 필요 없고 본인 생각대로 하셔도 아니요, 돼요. 다시 생각하니까 100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신의 꿈을 한번 실현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재님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실까요? 저는 90점. 나머지 10점은 아쉽네요. 10점은 두 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벌이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은 평생 이고 지고 간다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책방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책들도 너무 소중하고 네네. 특히 저한테는 책방을 열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신랑 못 만났을 거고 그렇죠. 저희 반려고양이를 줍지도 않았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서 90점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굉장히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만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짧게 오늘 소감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인데 책방을 함으로써 이렇게 예. 라디오도 출연하고 이렇게 책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그렇죠. 있고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정혜진님. 예, 저도 출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지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가을에 나올 경제 에세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 책에 열심히 저도 쓰고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혜심이 이보람이 정지혜님이었습니다. 자, 8411님이 보내신 문자로 마무리할게요. 한 번이라도 이 독립서점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얼마나 매력 넘치는 곳인지 말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독립서점을 지켜주고 계신 책방 지기님들 힘내세요라고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으며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